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1년 개정 실무 부동산 세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소득세율 구간 신설, 그리고 중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왔죠. 그리고 주택가 입주권 단기 매매 세율 강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율 구간의 신설과 중가주택 추가세율 강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42% 구간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제 45% 구간, 10억 초과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이 하나 더 신설되어서 10억 초과 부분 45%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자,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면 우리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한 세율, 이 세율은 예전부터 적용되고 있던 겁니다. 별도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정될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 개정이 될 겁니다. 자, 조정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또는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서 5월 31일 이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면 10% 추가 가세, 동일한 물건이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20% 추가 가세가 들어간다. 10%가 인상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2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렇게 이제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3주택이 되어버리게 되면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부터 나오는 세금이 앞으로 30%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5월 31일까지는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20%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양도소득세 세율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이 강화되면서 출구를 열어두지 않고 출구를 막아버림으로써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세율을 강화시켜버리는 부분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인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세율을 올려버리게 되면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매물을 내놓아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월 31일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정부에서 생각하는 입장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놓지 않겠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내놓겠다,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못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주택이나 3주택의 중가주택에 해당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빼주는 거라고 해서 앞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올해부터 바뀐 게 보유, 거주, 그래서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 그래서 합이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누진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누진공제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낼 텐데,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사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00만원이다. 4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4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 1200만 원 이하인 금액이 있을 것이고 1200을 초과해서 4천만 원까지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200까지, 그 다음에 2800만 원, 이러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200에다가 6%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하고 2800에다가 15%를 곱해서 나온 금액, 이거 두 개를 합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4천만 원에다가 1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게 되면 한 번에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누진공제라고 둔 부분은 중복되는 구간을 막기 위해서 빼주는 거, 우리가 누진공제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세 표준에서 10억 초과 구간이 하나 생겨서 45%의 세율 구간이 생겼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또는 3주택이 되게 되면 추가 가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추가 가세가 10%씩 각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플러스 30%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바뀐다, 이렇게 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분양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분양권은 권리죠. 자,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면 기간에 무관하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분양권은 기간에 무관하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에서 45%를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얘가 언제까지냐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6월 1일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국 공통되어 있는데요.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즉 분양권이 있는 앞으로 준공될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무관하게 1년 미만이면 70%, 그 분양권이 준공되기 전까지 1년 넘어갔습니다. 1년 이상이고 그 분양권이 준공되어서 잔금 내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적용한다, 이렇게 바뀌어 적용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그럼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투자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10% 더 내야 되잖아요. 주민세. 주민세에서 10% 더 내게 되면 77%잖아요. 77%. 여기 같은 경우 66%.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 계산하시고 나온 그 금액에다가 기본공제 뺀 과세 표준에서 77%, 66% 이렇게 공제해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분양권 투자는 해라 하지 마라, 분양권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전국 공통으로 분양권과 관련되어 있는 세율을 대폭 인상을 시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죠. 지금 보니까 세율이 많게는 20%, 작게는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세하는 방법은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 이전에 분양권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이죠. 조정 대상 지역 안에는 5월 31일까지는 보유연수 상관없이 5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적용합니까? 혹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외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어떤 게 되어 있냐니까 무주택 세대주예요. 독립된 세대주로서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가나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50%를 적용하지 않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리고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은 무관하게 50%지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양도 당시에 집도 없고 다른 분양권도 없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로 보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50%를 일률 증가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18일 날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부산 사하구 등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도하려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50%를 적용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죠.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5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정되는 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율 개정입니다. 분양권에 관해서 대폭적으로 세율이 인상된 부분 방금 보셨고요. 지금 보는 건 단타 매매예요. 단타 매매에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도 세율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올해 5월 31일 이전을 보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는 1년 미만은 40%,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기본 세율, 그리고 2년 이상도 기본 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단기 매매에 해당되게 되면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절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절세냐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2년 이상을 넘어가야 기본 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3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단기 매매 부동산을 갖고 있고 오래 가져가지 않고 단타로 처리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약 30%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법을 개정하면서 아무래도 5월 31일 이전에 단기 매매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시장에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입법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분양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 얘를 왜 생각해야 되냐면 6월 1일부터 바뀌는 세율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분양권 투자 쉽게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 분양권 6월 1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1년 얼마요? 70%예요. 1년 이상은요 60%예요. 자, 분양권을 투자해 가지고 분양권을 계속 갖고 있다. 계속 갖고 있으면 1년이 넘어갔으니까 60%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분양권 상태에서 나중에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게 되면 세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70%로. 왜냐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돼버리잖아요. 분양권에서 주택이 완공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주택이 된 거예요. 주택이 되겠으니까 1년에는 70%요. 얘가 2년 되면은요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투자해가지고 최대 4년까지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4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분양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주택으로 완공이 되어서 2년 이상 끝나는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양도한다. 이렇게 계획을 4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시는 분은 드물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주택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느 지역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타고 우 가가지고 샀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 팔고 놓으는 주로 단타 매매를 하단 말이에요. 단타 매매를 하신 분한테 이렇게 4년 동안 자금을 묶어두고 4년 동안 있다가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때 파십시오. 이거 아무도 이렇게 할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단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 또는 단기 투자 방식으로 주택이나 입주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적어도 2년 이상,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은 4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보고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극히 드물다, 수익을 높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가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가주택을 얘기하냐면 올해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 2주택은 플러스 20%, 3주택은 플러스 30%가 중과가 됩니다. 6월 1일 이전에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 3주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6월 1일 이후 되게 되면 이 중과되는 세율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높기 때문에 중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꼭 한번 짚어봅시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중가주택과 관련되어서 주택수 산입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만 중가주택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분양권도 중가주택수 계산에 들어왔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에서 중가주택을 판단할 때에도 이제 분양권도 중가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가주택을 계산할 때 원칙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이 있고요. 일정 범위를 넘어서야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는 모든 주택이 가액 무관하게 얘는 중가주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수도권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읍면지역,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은 중가주택이 되려고 그러면 3억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주택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입주권이라는 얘기했고요, 분양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어보니까 주택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가주택의 판단은 기준 시가로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입주권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어보니까 입주권은 종전주택의 가격이 3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중가주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은 가격을 어떻게 포함합니까? 물어보니까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급가액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중가주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분양권을 계약할 때 별도의 옵션을 선택해서 옵션 가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택 옵션에 의해서 추가 가격은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주택이 중가주택에 들어가는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여기서 읍면지역, 군지역은 빼는 것이다.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뺀 읍면지역, 군지역 더하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은 3억을 초과해야만 중가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가주택수를 산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법 규정에 보니까 양도세가 증가되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가 분명히 3개이지만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물어보니까 요 기존에 만족하는 것,
이 기준에 만족하는 것은 1세대 3주택의 중과주택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으로서 3억 이하는 중과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대주택 중과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택법에 감면주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기 4, 5년 주택 안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안 들어갑니다. 상속받은 주택 안 들어갑니다. 문화재 주택 안 들어갑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채권 면제에서 취득한 주택 안 들어갑니다. 1번부터 8번 1번부터 8번 더하기 다른 주택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그 일반 주택은 중과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의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양도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양도자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양도하는 주택인데 잔금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3주택에 해당되게 되면 중과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팔 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이 사람한테 중과하라 그러면 이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 양도자예요. 매수자 아닙니다. 그리고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겠죠. 그 저택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그 주택은 중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3주택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과주택에는 2주택도 있었죠. 1세대 2주택에 제외되는 주택에서 1호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서 봤던 거고요. 2호에 나와 있는 거 앞에서 봤던 거예요. 2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4번, 5번, 6번.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1세대 1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특례와 관련된 주택들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일 이하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3주택에서는 가격이 무관했고요. 2주택 중과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주택은 중과주택에서 뺀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주택은 투기 목적의 주택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1억 이하라 하더라도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가격이 1억 이하라 하더라도 1세대 2주택 중과주택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해당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중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1번 앞에서 봤던 3주택 중과 제외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하는 것이죠. 그 다음 13번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라고 해서요. 거주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와 관련되어 있는 주택들은 1세대 2주택에서 예외로 제외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의 중과주택에 제외되는 주택을 봤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일은 2021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주택일 때에는 추가 10% 이렇게 될 거예요. 3주택이 되면 추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6월 1일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0%씩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단 중과주택수를 판단해야 됩니다. 중과주택수를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얘는 광역시예요. 광역시 중과주택 들어가요. 창원, 진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도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얼마? 기준 시가가 3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과주택수에 보니까요, 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과주택수가 몇 개예요? 지금 3개예요, 3개. 1세대 3 중과주택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분이 창원의 성산구를 판다. 자, 성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이때 묻겠어요. 이렇게. 자, 우리 중간은 어디 하는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이나 3주택에 양도하게 되는 중과를 합니다. 그럼 성산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중과를 맞습니다. 현재 중과주택수가 몇 개? 3개예요. 3주택이에요. 3주택이기 때문에 창원의 성산구 있는 거하고 부산 사하구 있는 거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20% 추가세를 맞아요.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중과세를 맞으면 장특공제가 안 되죠. 요거까지 계산하면 세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까? 왜 꼭 팔아야 된다면? 꼭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되는 것은 진주 있는 얘를 팔아야 되겠죠. 왜 얘를 팔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요.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과세가 없어요. 추가 과세가 없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처분하고 나면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남으니까 2주택이잖아요. 2주택이 되어버리면 얘가 20%가 아니고 어떤 걸 양도하더라도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로 성산구를 양도했다. 그러면 10% 추가과세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특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다. 그럼 사하구에 있는 주택 하나 남았다. 그럼 요거는 이제 추가과세를 하는 거 아니고 1세대 1주택을 따져보겠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2년, 거주 2년 요거 맞춰서 판단해보고 비과세냐 아니냐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보유기간은 맞췄는데 이 집이 안 살아서 거주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장특공제 거주 40, 보유 40.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비과세 받지 못했다. 그러면 보유 40, 거주 40. 요걸 가지고 이제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겁니다. 아예 보유기간 자체도 얘가 3년 이상 안 됐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안 됐다 그러면 40, 40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등기 시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기간을 가지고요. 그 보유기간 가지고 연 2% 해가지고 최대 15년 30% 장특공제로 간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장특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셨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자는 성산구나 사하구 주택의 매매 계약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했다면 중과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파시는 분이 계약 체결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얼토당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창원시 진해구의 기준시가 3억 2천, 거제시의 2억 5천, 해운대구의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부산 해운대니까 광역시예요. 광역시에 있는 거 모두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원시하고 거제는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시도시도 아닙니다. 그럼 중과주택에 들어가는 걸 판단해보니까 중과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진해구에 있는 주택 하나, 그리고 해운대구에 있는 주택 하나. 그럼 지금 2주택이에요. 2주택인데 2주택에서 중과에 제외되는 게 있었죠. 2주택에서 중과에 제외되는 게 뭐가 생기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 기준시가 1억 이하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분이 어느 집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어느 집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추가과세 없어요. 자, 추가과세 없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선택해서 아무거나 양도하는데요. 아무래도 양도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죠? 과세입니다. 과세이기 때문에 이분이 판단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가장 작게 발생한 것을 파는 게 좋겠죠. 왜냐니까 양도 차익이 많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란 건데, 가격이 많이 올란 것은 제일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절세 방법으로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머지 사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의창구의 3억 2천이고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2017년 10월 10일 날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의 4억짜리하고요. 2020년 12월 20일 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산 사상구에 1억짜리 주택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중과주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상구에 있는 1억짜리 중과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 2천 4억짜리 둘 다 중과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과주택에서 3중과주택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3중과주택하고 2중과주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중과주택 제외주택이라고 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중과 배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법이 일부가 개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산구의 4억짜리가 2020년 12월 20일 날 임대주택을 등록했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사가지고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얘는 중과주택에서는 배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과주택 배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어떤 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절세 방법은 이분은 무조건 여기 있는 성산구에 있는 3억 2천짜리 이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연수를 못 채웠잖아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서 지금 연수를 못 채웠어요. 2017년 10월 10일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앞으로 연수를 임대주택으로 8년짜리를 했는 것인지 얘가 변경해서 뭐 10년짜리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연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양도한다 그러면 뭐 따로 뭐 추징받고 양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전제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런 질문하실 분 있어요. 광역시에 1억 이하는 아까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중과주택이 안 들어가는 건 어떨 경우일게 2주택일 때 안 들어가요. 2주택일 때. 2주택일 때 안 들어가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아까 중과주택에서 제외된다면서요. 임대주택은요. 중과주택 수에는 들어가요. 임대주택은 중과주택 수에는 들어가고요.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선양도할 때 중과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 요날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중과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그 이전에 사가지고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한다 그러면 이 주택은 중과하지 않으니까 이 주택부터 먼저 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2주택이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과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은 중과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은 중과주택 수에는 들어간다. 하지만 그 임대주택의 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하게 되면 걔는 중과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배제를 안 해주는 것이 있더라. 걔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얘는 다주택, 2주택, 3주택에 대한 중과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요.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 구간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신설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45% 구간이 하나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2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는 추가 20%, 3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30% 적용되는데 이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중과주택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게 더 무섭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 세율이 개정됩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1년 미만은 70, 그리고 1년 이상이면 얘가 연수 상관없이 무조건 60인데 얘가 조정, 비조정 무관하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단기 매매,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한 단기 매매 세율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가주택을 판단할 때 분양권도 중가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일이 있다 그러면 중가주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때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지 않은 주택도 중가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 가격이 얼마 되면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얘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투엔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